못 받은 사람 있나? 더 받았나? 자, 오늘 방향적 화분을 흐르고 여기 이제 끝자락에 갑니다. 끝자락으로 가는데 여기가 되게 할 것도 많고 어렵고 이런데 또 오늘 하필 또 일들이 있어서 많이 못 왔네요. 동영상으로 열심히 하겠죠. 야, 루비 언니는 왜 안 보여? 시험 공부? 일요일 때문에?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코스야. 네, 요 종이 앞뒷장만 하면 있잖아. 진짜 탄수화물 한 70% 끝난다니까. 대단한 이게 마법의 프린트입니다. 마법의 흐름. 자, 이제 우리가 여기 있잖아. 여기 있는데 우리가 여기 이제 벤젠에다가 벤젠이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 이거 가끔 이렇게 해도 똑같은 거야. 그냥 붙여놔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일본은 주로 이렇게 표기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벤젠이라는 녀석이죠. 벤젠이라는 녀석인데 이거 꺾일 때마다 탄소가 다 있는데 우리 생략한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탄소는 4번 결합하니까 하나, 둘, 셋. 당연히 4번 결합해야 되고 이것도 붙여놔서 생략을 한 거죠. 이렇게. 이렇게 생략을 해서 이제 벤젠이 이렇게 있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얘가 이중 단일 이렇게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뭐 아까 이렇게 그렸던 게 뭐야? 전자가 여기가 골고루 퍼져 있어서 평면 정육각형이다. 뭐 공명 구조를 우리가 설명하고 이랬었던 거야.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니트로화라는 걸 할 거야. 그래서 HONO2 이렇게 쓰는데 이게 원래 HNO3야. 이게 질산이잖아. 질산인데 여러분 요 수소는 여기에 붙은 게 아니야. 원래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황산, 질산, 인산 요런 산에 있는 수소는 요 본체에 붙는 게 아니고 다 여기 붙어 있는 거야. 근데 화학식을 순서대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요때 요 벤젠은 치환 반응을 잘하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물로 빠집니다. 그래서 얘가 원래 벤젠고리랑 손을 잡고 있던 수소인데 갑자기 질산이 와가지고 야, 너 지겹게 맨날 벤젠하고 붙어서 노냐? 오늘은 질산하고 붙어서 좀 놀아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물이 빠지고요. 물 뺄 때는 뭘 쓴다? 항상 공식처럼 하는 거야. 물을 뺄 때는 촉매를 뭘 쓴다? 진한 황산. 오케이? 공식이야 이거는. 이거를 막 뭐 원리 막 이런 거 생각하고 머리 아프니까 그냥 막 외워야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한 황산을 넣어주면 물이 빼집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제 진한 황산을 넣어주세요. 진한 H2SO4 요거는 촉매 표시야. 촉매로 넣어주면 이렇게 물이 빠지면 봐봐. 수소가 냈던 손, 그 다음에 여기 얘가 이렇게 손을 잡고 있었잖아. 얘가 떠나고 나니까 요거하고 요걸 잡아서 드디어 요런 녀석이 생긴 겁니다. N이 요 벤젠고리에 붙어요. NO2.
그 다음에 요거를 니트로기라고 그래. 요거를 니트로기가 벤젠하고 붙었으니까 이름이 뭐야? 니트로벤젠 이러면 되는 거지. 니트로벤젠. 니트로벤젠. 그러면 요 니트로벤젠에서는 약간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겠어요. 자, 벤젠구리에 니트로기가 붙으면 무슨 색이 된다고? 노란색이 된다. 알았지? 리안아, 무슨 색? 그렇지, 노란색. 오케이? 그래서 노란색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선생님이 왜냐? 다른 놈들은 색깔 얘기를 안 했는데 요놈만 색깔 얘기를 했으니까 요놈은 똑똑한 놈이로구나. 그걸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냥 이런 거야. 야, 집에서 엄마 아빠가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야, 아빠는 박 선생님 얼굴 한 번도 못 봤는데 선생님은 막박이 벗겨졌냐 안 벗겨졌냐 이러고 벗겨졌어 이렇게 대답해야 될 거 아니야. 대부분 안 벗겨졌는데 나 벗겨졌잖아. 여기가 번딱번딱 하잖아. 나 지난번에 거울 볼 때 잘 몰랐는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아니 얼굴에 머리카락이 하나도 안 보이는겨. 그래서 찍고 나서 무슨 사진에 머리카락이 없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머리를 앞으로 좀 이렇게 하지 그랬어요. 그러는 거야. 왜 이걸 넘겨내는 거야. 아, 정말 몇 개 안 남았어. 머리 감을 때마다 막 가슴이 철렁철렁해. 어쨌든 그렇답니다. 예,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요 니트로벤젠은 노란색 유상이면 기름 같다 이런 뜻입니다. 기름류. 유상이니까 기체야, 액체야, 고체야. 보통 우리 기름은 액체로 보잖아, 그치? 그래서 유상, 액체까지 씁시다. 요 정도는 알아두시고. 우리가 이제 요 녀석을 밑으로 내려올 건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건데 비교. 우리가 요 NO2가 붙은 게요. 여기서만 공부한 거 아니에요. CH3에 여기가 NO2가 붙고요. 여기가 NO2가 붙고요. 여기도 NO2가 붙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요런 놈을 공부했어. 이 녀석의 이름은 여러분 이제 벤젠구리가 요렇게 있는데 탄소가 하나 더 붙으니까 키가 좀 커졌잖아. 그래서 이걸 키가 커지니까 톨루엔이라고 이렇게 이런 거야. 기억나지? 톨루엔이 하나, 둘, 셋, 세 개의 니트로기하고 붙었어. 그래서 모노, 디, 트리, 테트라, 모노, 디, 트리, 테트라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트리 세 개니까 트리 뭐가 니트로가. 그래서 톨루엔이 땡 되겁니다. 그래서 요 녀석 이름이 뭐야? 트리, 니트로, 톨루엔. 근데 요때까지는 액체였는데 이렇게 붙어서 막 붙다 보니까 분자량이 커지잖아. 분자량이 커지면 분자간 인력이 커지잖아. 분자간 인력이 커지니까 이제 액체가 아니고 얘는 고체예요. 고체. 엄청 열심히 쓰고 있겠지? 지금 여기서 여기서는 요것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 페놀에다가 질산을 넣어가지고 요거 만든 것도 기억나지? 있잖아 거기, 그치? 그래서 요놈은 요거 길게 얘기할 때는 원래 이런 거야. 여기 톨루엔이
1번 탄소, 2번, 3, 4, 5 이렇게 번호를 하나씩 붙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띵 붙여놓고 해보면 요거 2, 4, 6에 있으니까 2, 4, 6 트리, 니트로, 톨루엔 얘는 간단히 뭐라고 하냐면 피클인산이라고 해요. 피클인산 거기 있습니다. 이것도 2, 4, 6에 뭐야 트리, 니트로 똑같잖아. 니트로 요거 뭐야 요거 이거는 페놀이잖아. 트리, 니트로, 페놀 이렇게 당연히 둘 다 뭐야? 빵! 얘도 고체 빵! 폭발물이지. 폭발물이 되는 까닭은 이렇습니다. 고체로 이렇게 뭉쳐있다가 봐봐. 탄소가 다 산소가 된다면 요거 하나가 있잖아. 막 산소 부족해가지고 있잖아. 이산화탄소까지 가지도 못해. 일산화탄소가 한 4개, 탄소가루가 3개, 수증기가 뭐 몇 개, 막 이러니까 하나가 몇 개로 변하는 거야. 하나가 몇 개로 변하니까 부피가 어때? 엄청나게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폭탄이 터지는 건 이런 거야. 이런 고체가 가가지고 갑자기가 팡 터지면서 기체가 돼서 확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확 늘어나니까 빵 터지지. 여러분 뱃속에 가스가 차서 좀 이러면 꾸불꾸불하고 막 이러잖아. 화장실 가고 싶다 이러잖아. 그 정도만 압박이 와도 그런 데 있잖아. 이렇게 몇 배로 분자수가 팍 늘어나면 그냥 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폭발물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요 정도 되면 고체겠다. 감이 좀 와야 돼, 알았지? 그럼 봐봐. 얘가 유사액체야, 유사액체. 근데 사람들은 뭔가 조금 더 돈 되는 걸 찾아서 헤맨단 말이야. 야, 니트로 벤젠 가지고 뭐 해먹을 것도 없어. 그냥 기름처럼 보이는 유사액체야. 근데 이거를 과학자들이 여기다가 주석을 넣어요. 주석을 넣고 여기다가 HCl을 넣어. 물론 요 주석 대신에 뭐 철 같은 거 넣어도 돼. 그러면 여러분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뭐가 나와? 수소가 나오지? 그지?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수소가 발생한다. 공식처럼 외우는 거야. 알게 뭐야 아까 거. 그지? 우리 걸어가다 보면 뭐 2호선 나오듯이 그냥 산과 금속이 만나면 요 수소 기체가 뽀글뽀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거 기억나십니까? 산화라는 것은 전자를 잃을 때도 산화고 수소를 잃을 때도 산화야. 결합은 하나야. 산소와 결합할 때. 또는 이제 산화수 계산할 줄 알면 산화수가 커지면 산화수가 줄어들면 뭐? 환원 이렇게 하는 거지. 그지? 산화의 반대말이 환원이야. 전자를 잃으면 산화, 얻으면 환원이잖아. 수소를 잃으면 산화, 수소를 얻으면 환원이잖아. 얘와 얘가 반응을 해서 수소를 막 발생시켰어. 수소가 많아진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머나 수소가 남네. 여러분 요즘 행사하고 있잖아. 백다방 아이스 커피, 아이스 코히와 호또코이가 500엔 아니 500원 지금 500원 하고 있습니다. 요즘 백종원이 하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파격 세일을 해가지고 백다방 커피 사줄까? 500원 기념으로?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한번 500원이니까 아까 제 거 500원이니까 한번 500원이랍니다. 파격적이죠. 그러니까 옆에 메가커피 열받을 거 아니야. 열받아서 메가도 좀 내려주면 좋겠다. 500원.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됐냐 봐봐. 수소가 옆에 막 7렐레 8렐레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질소가 맨날 산소하고 붙어있다가 야 수소가 너무 많은데? 야 너 좀 비켜봐. 야 비켜봐. 수소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얘가
수소를 잔뜩 잡습니다. 여기에 산소가 2개 떠나고 수소가 무려 4개.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가 돼요. 이건 원래 표시 안 하는 건데 선생님이 한 거야. 거기다가 얘가 짝꿍으로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주석은 여기에 주석은 여기 뭐 얘랑 해가지고 뭐 되려고 한 게 아니고 얘랑 반응해서 뭘 발생하기 위한 거야? 수소를 막 발생시켜서 그 수소가 요 산소를 띄어먹고 그 다음에 대타로 요 질소에 4개나 붙은 거야. 봐봐. 원래 질소는 1번, 2번, 3번 이렇게 손잡고요. 여기에 이게 암모니아야. 여기 피고일산 전자성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벤젠고리가 왔고, 그죠? 그 다음에 수소가 이거 NH3다. 미안해. 너무 많아. 그 다음에 여기에 H 플러스가 요 산이니까 H 플러스가 많을 거 아니야? 비공유전자쌍을 주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벤젠고리에 NH3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 하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플러스니까 짝꿍이 하나 있어야 될 거냐? 이렇게 0이 된 거야. 물론 이건 이제 물에 녹아 있습니다. 이제. 왜냐면 여기 염산 자체가 아쿠아로 물에다 녹여놓지 이거를 뭐 기차로 집어넣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수용이 당연히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요때 요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얘가 산소가 떨어져서 수소를 얻었어. 그러니까 산소 떨어지는 것도 환원, 수소를 얻는 것도 환원. 그래서 뭐야? 니트로벤젠이 무슨 반응에 의하여? 환원 반응에 의하여 이런 놈이 됐다. 그럼 이런 놈의 이름도 알아야 될 거잖아. 그죠? 이 이름. 그래서 염화 여기가 아닐린 부분이잖아. 근데 요거를 염산이 가서 반응했다. 이걸 조금 더 강조하게 해서 염산 아닐린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염화 아닐린 또는 염산 아닐린. 염이죠, 염. 여기에 주석 대신에 여러분 철 넣었다고 해서 쫄지 마시고요. 그거 대신에 철 넣어도 철과 산이 반응하면 수소가 나오고 그 수소가 여기 가서 막 붙어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물도 만들어지는데 이런 스키다시들은 안 쓴 것뿐이야. 당연히 요 수소가 가서 요놈 만나면 뭐 되겠어? 산소를 뜯어내야 되니까 뜯어내려면 수소가 붙어줘야 되잖아. 물도 생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다가 강인 양화를 적용하고 싶어. 이놈이 아쿠아 물속에 녹아 있잖아. 이렇게 녹아 있단 말이야. 이게. 자, 이게 물층이고 물을 좋아해. 이온은 물을 좋아해. 그 다음에 이게 에테르야. 에테르는 분자나 유기화합물을 좋아해. 근데 이온이다 보니까 극성인 물에 있고 요 에테르에 없단 말이야. 우리가 얻고 싶은 건 이게 아니고 아닐린이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여기다가 NaOH를 넣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얘가 양이온, 음이온이니까 얘도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에테르보다는 일로 잘 들어가는 거야. 얘가 일로 가서
나는 너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일로 오면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OH 마이너스의 인생 목적은 뭐냐? 나는 H 플러스를 찾아. 나의 인생은 H 플러스를 만나는 순간 오아리마스 끝낼 수 있어. 나의 목표는 요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얘 해서 물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여기 우리 넣어준 요 녀석이 여기 가보니까 여기에 플러스가 하나 있는겨.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봐봐 요놈이 있어 여기에. 그래가지고 여기에 OH-가 여기에 있는 수소 하나를 뿅 뜯어먹지. 그럼 뭐가 되겠어? 물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NH2가 되고 이제 분자가 된 거지. 이온이 아니야. H 플러스 하나 잃어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얘가 강한 염기가 물속에 들어와서 H 플러스를 뜯어먹어 버리니까 H 플러스를 잃으니까 얘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여기에 뭐가 된 거냐? 복잡해 보이지만 수산화나트륨을 넣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이온이 아니야. 이온이 아니잖아. 그치? 이온이 아니고 벤젠구리가 있으면 물에 잘 녹아 못 녹아? 못 녹아. 그러니까 얘가 요 에테르로 쫓겨납니다. 강한 염기가 들어오니까 약한 염기 아닐린이 쫓겨난다. 이걸 뭐라고 한다? 강한 놈이 들어오면 약한 놈은 쫓겨난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다가 뭘 넣어주면 강한 염기인 NaOH를 넣어주면 이제 이런 놈이 생긴다. 이제. 소장님. 네? 화장실 좀 다녀. 네? 자, 이렇게 해서 아닐린이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우리 지난번에 그거 공부를 좀 했습니다. 자, 암모니아와 더불어 이 녀석은 약염기죠. 액체입니다. 액체. 당연히 얘는 물에 잘 녹아 못 녹아? 못 녹아. 그러니까 쫓겨난 거야. 그럼 거꾸로 여러분 물에 녹이고 싶어 이거를. 여기 녹아 있었잖아. 여기 물에 녹아 있었어. 여기 뭐 NH3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온이 되면 녹을 수 있다. 그럼 여기다가 뭘 넣느냐? 바로 여기에다가 당연히 이거 염기성이니까 여기다가 산을 넣어주면 당연히 얘랑 중화 반응해서 요 염이 되면 뭐 물에 잘 녹는다. 오케이? 기억나십니까? 염기성인 게 물에 잘 안 녹아. 그리고 물에다가 뭐 산을 넣어주면 산염기는 너무 러블리 좋아하니까 염이 돼서 물에 쉽게 녹는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이 표백분하고 반응하면 보라색이 돼요. 그래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데 쓰는 게 뭐라고? 사라시분, 표백분이라고. 표백분, 사라시분. 화학식으로는 CaCl, ClO, 뭐 H2O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여러분 이렇게 요거 좀 잘. 그러면 무슨 색이 된다고? 이걸 넣어주면 보라색.
그래서 이걸 검출하는 게 이걸. 자, 아닐린이 물에 잘 안 녹으면 얘가 염기성이니까 물에다 뭐를 넣어줘? 산을 넣어줘. 근데 산을 넣어서 물에 녹였는데 반대로 물에서 쫓아내고 싶어. 물에 녹았던 놈을 이렇게 물에 녹았던 놈을 쫓아내고 싶어. 그러면 얘보다 더 센 염기를 넣어줘야 된다. 아시겠죠? 강한 염기 수산화팀을 넣어주니까 이렇게 아닐린으로 쫓겨나더라. 이 녀석의 이름 뭐라고? 아닐린 고노. 화합물은 뭐야? 카코츠. 그치? 화합물을 뭐라고 부르나니? 이게라 화합물. 화합물. 이럴 때는 또 우리 파파고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파파고. 화합물. 화합물을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카고부츠. 그래서 이 염기성 화합물 아닐린을 우리가 만들었어. 이제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나 띵 하고 끝났죠? 이게 끝이야. 와리마스에서 그냥 네모가 된 거야. 여기가 두부스러움 하면 중간 더 갈 수 있다는 거. 더 이상 이거 갈 일이 없어. 이거 뭐 하려고 한 거냐면 여기다가 이걸 넣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식초를 넣어보자. 그러면 요 아닐린의 요 두 개 중에 하나만, 그래서 요렇게 할게. 요거하고 요렇게. 그래서 물이 빠지네. 그러니까 탈수축합이죠. 당연히 여기서는 촉매를 뭘 쓰겠다? 물을 뺀다. 그러니까 뭐 또 진한 항산을 넣겠네.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진한 항산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물을 홀라당 빼버려. 그러면 이제 여기에 H가 이렇게 있었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있었잖아. 이렇게. 그러면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이렇게 물이 빠졌으니까 요 손하고 여기에 있는 요 손하고 싹 빠지고 이렇게 엔코 코엔 엔코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게 생깁니다. 자, 요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그래? 이거를 아마이도, 일본식으로 아미도 결합이라고 합니다. 아마이드 결합. 아미드 결합. 아미드라고 하죠. 일본은 아미도. 그 다음에 고분자에서는
주로 펩타이드 결합, 펩티드 결합. 일본 스타일로는 페프치도 결합이라고. 자, 요 반응을 우리가 아세틸기가 가서 이렇게 붙은 거잖아. 수소를 띄어내고 그 자리에 아세틸기를 갖다 붙인 거야. 그래서 아세틸화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게 무슨 반응이냐? 아세틸화 반응입니다. 탈수축합해도 맞다고 해야 돼. 아세틸기 가서 붙었으니까 아세틸화 반응 이래도 됩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요거 산의 역할을 한 거. 그 다음에 요게 아닐린. 그래서 아세트 아닐리드, 아세트 아닐리드 이렇게 부르고요. 해열 진통제입니다. 근데 얘 부작용 때문에 내복약인데 부작용 때문에 안 씁니다. 그래서 개발된 게 뭐라고? 여기에 OH가 붙은 거, 여기에 OH 붙은 거, OH 붙은 거 그려볼까요? 요 옆에다가 어디 공간 좀 있나? 아니면 요 뭐 밑쪽이든 여러분이 조그맣게 써야 된다고 내가 칠판에 조그맣게 쓸 일이 아니지. 나 뭐 조그맣게 쓰려고 그랬어. 자, 벤젠고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지. 여기는 똑같고요. 여기는 똑같고요. 원래 여기에 요 OH가 붙어있는 요걸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쓰질 않고 요걸 만들어 가지고 요거하고 식초를 만나게 해서 요걸 만든 거야. 그래서 여기도 이제 N코, 코엔 이렇게 됐지. 근데 이름이 좀 길어요. 이게 아세트산에서 온 거고 아미노기에서 온 거고 요 부분이 페놀에서 온 거야. 페놀에서. 그래서 이름을 왔다 갔다 하면 머리 아프니까 이렇게 온 겁니다. 아세트 아미노 페놀 해서 펜 이렇게 됩니다. 아세트 아미노펜. 이게 해열 진통제고요. 내복이지. 네, 얘는 간에 좀 부담이 가서 술 먹고 먹으면 안 된다. 제품명으로는 타이레놀로 이렇게 시판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다른 약도 두통약 사서 이렇게 보면 있잖아. 성분이 다 요거 하나 딸랑 있어. 보통 대부분의 약들은 어떻게 되면 뭐랑 같이 넣고 막 이러잖아. 근데 요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오직 요거 딸랑 넣고 그냥 딱 파는 거야. 그래서 저게 200mg짜리냐, 500mg짜리냐 이렇게 해서 어른용, 아이용, 좀 심하면 두 알 먹고
양을 조절하는 똑같은 원리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여기에 요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요게 되는 거고 이게 없는 거에다가 요거 하면 요게 되는 거고 조금씩 바꿔요. 당연히 얘 고체고요. 고체. 그리고 타이레놀 고체죠, 그죠? 네, 물론 이제 요거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고체입니다. 덩치가 너무 커졌잖아. 엄청 커져가지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요쪽으로 비스듬하게 시작 그렇게 되겠죠. 여기다 뭐 넣을 거냐면 HCl을 넣고요. NaNO2야. 보통 우리가 NaNO3를 쓰잖아. 근데 여기가 2야. 2 조심해야 되고. H2SO4, H2SO3, HNO3, HNO2, HClO3, HClO4, HClO2, HClO 뭐 요렇게 막 이름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름은 가장 안정한 놈을 기준으로 해요. 이렇게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죠? 불안하잖아. 아, 나 모르는데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정해? 어쩔 수 없어. 과학자들이 알아서 그냥 정한 거야. 제일 처음. 그래서 얘를 염소가 있는 산이잖아. 근데 산소는 대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염소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하고 헷갈려서 이게 염화수소고 염화수소인데 이거 물에 녹으면 염산이잖아. 염산. 그래서 이쪽에 요 소를 살린 거야. 요 소를 살려준 거야. 저거하고 구별하려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염산 이렇게 안 하고 염소산 이렇게 한 거고요. 황산소가 있을 때 이거 신경 안 써. 이름에는. 그래서 황산 해버리는 거야. 질소산소산 복잡하잖아. 질산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산소가 들어가 있는 산은 산소는 무시하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약속을 그렇게 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황산, 질산, 요거만 요 염산하고 헷갈릴까봐 염소산이라고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H3PO4 그러면 인도 있고 산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한다? 그냥 인산으로 끝나는 겁니다. 알겠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봐봐. 우리가 절대적인 광산 7개가 있는데 얘보다 산소가 더 많아. 그럼 과자 붙이잖아. 염소산에 과자 붙이니까 염소산에 과자 붙이니까 과염소산. 산소가 하나 부족해. 그러면 아염소산. 2개나 부족해. 그러면 차아염소산 이렇게 되는 거야. 황산인데 산소가 하나 부족하네. 뭐야? 황산. 됐나요? 질산인데 그거보다 하나 부족하네. 뭐야? 질산이야. 그럼 여기에 써져 있는 놈은 뭐야? 이름이 뭐야? 질산 나트륨. 되겠나요? 질산보다 안정 불안정? 불안정한 거야. 저거. 불안정하다 이 말은 난리 버버지를 쳐서 반응을 잘한다 이런 뜻이야. 거기다가 염산까지 막 집어넣었어.
이때 생기는 게 쉘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가 이쪽에 표시돼야 됩니다. 여기가 아니고. 그래서 얘가 선생님 그럼 여기다 어디다 쓰든지 해야죠. 그런데 괜찮아. 여기 플러스고요. n이고 여기가 쉘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건 이제 이때 주의할 것은 이 녀석이 굉장히 불안정한 녀석이에요. 이거 불안정한데 봐봐. 얘랑 반응해서 얘가 만들어졌는데 얘가 불안정해. 그럼 얘가 뭔가 딴 걸로 변해버릴 거 아니야. 그치? 여러분 이걸 얻고 싶어. 그러면 야, 너 진정해. 여러분 이게 나 옛날에 한번 삥 뜯는 애들한테 막 댐비지도 못하고 눈탱이 밤탱이 대통 맞은 적이 있는데 뻥 맞았단 말이야. 여기 집에 가서 할 수 있는 건 뭐야? 그냥 얼음으로 찜질하는 건데 불행하게도 우리 집에 냉장고가 없었어. 그래서 그냥 찬물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찜질하고 말았는데 원래 이제 좀 안정하고 막 붓고 막 이러면 이제 얼음 찜질 하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좀 4도씨 정도 유지하는 거. 4도씨 정도니까 우리 보통 온도보다는 좀 낮죠. 그죠? 이름도 얘 볼 때예요. 이름도. 그래서 잘 들어봐. 염화, 벤젠 하나 둘이니까 모노디 D 질소를 어떤 나라에서 아조라고 부르는 적이 있어. 아조라고 아직도 부릅니다. 아조라고 발음을 해요. 여러분 토양에 있는 질소 고정 세균 이런 거 있다 들어봤나? 질소 고정 세균이 박테리아야. 그러니까 이런 질소 고정 세균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조박터라고 해요. 이 아조라는 말이 뭐야? 질소라는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질소, 고정, 세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아조라는 말이 뭐라고? 좋아해 거꾸로요. 뭐 이런 애들 있어. 좋아, 아조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리 몸에 단백질이 안 만들어져요. 질소가 들어가야 단백질을 만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의 이름은 염화, 벤젠 몇 개라고? 2개. D, 아조, 양효는 있잖아. 나트륨, 그죠? 칼슘, 리튬, 양효는 뭐가 붙어? 륨자가 붙잖아. 륨, 그지? 그래서 염화, 벤젠, D, 아조, 륨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네, 좀 길죠? 허블락의 긴 놈을 공부한 기념으로 우리가 가스, 예, 마구다방, 이거 키사땡, 여러분 다방이 키사땡이죠, 키사땡. 담배도 피고 차도 마시면 키사땡. 자, 염화, 벤젠, 디아조늄. 물론 이렇게 하면 디아조늄 이온이지. 벤젠 디아조늄 이온. 자, 이런 놈이 만들어집니다.
쉬었다가 마저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누가 가서 사올래? 야 이거 한 명 가가지고 못 들고 오겠다. 빨리 몇 명 가라. 어. 어. 끝났대요. 500원 끝났어? 망했다. 그래도 사야지 어떡하냐. 말 나온 김에.